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안타깝게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3% 급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 받으면서 코스피가 2.59% 하락, 코스닥이 4.3% 폭락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모두 양시장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나스닥이 여기서 가파르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반등을 했습니다. 61선 지지 시도가 나왔었고요. 반등을 했는데 하락에 비해서 반등이 약했고 61선을 지키려다가 어제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음봉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급락, 약한 반등, 재차 하락에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직전의 급락의 이 힘이 제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힘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봉상 파동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61선 이탈도 굉장히 안 좋게 이탈이 나왔고, 월봉 차트를 보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이 나왔고 미국 시장은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대세 상승입니다. 근데 대세 상승 과정에서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지난 3월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올랐죠.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금 9월 월봉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9월 월봉이 완성되기까지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 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월봉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완성이 되면 장대 양봉인데 그 옆에 장대 음봉이죠. 하락 장악형입니다. 그래서 장기 상승 이후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클라이막스를 찍고 강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정이 캔들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파르게 오르고 또 가파르게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월봉 완성되는 흐름도 봐야 되겠고요. 일봉상 61선을 지키려다가 지금 어제 이탈이 나왔는데 61선을 빠르게 제압하지 못하면 일단 121선까지 1차적으로 열려있고, 10,000포인트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만약에 10,000까지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241선까지 열려있는데, 이 장기 이평선 121선, 241선이 중요한 지지 영역이 되겠고요. 하락파동, 반등파동, 다시 하락파동이면 이 하락파동만큼 빠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예단하지 말고 일단 하락세가 강하게 살아있다. 일봉, 월봉 모두 하락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더더욱이나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힘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제가 이 위에서 움직일 때도 지수 자체는 좀 조심스럽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려가 되고 스윙 이상으로 주식을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단타만 하면서 지수 향방을 좀 살펴야 된다. 미국 시장 만기와 61선 중요하다. 우리 시장도 11선 1차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11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시장도 61선에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아랫꼬리가 나왔는데 오늘 시초가 개파락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었습니다. 보통은 며칠 하락한 상황에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출발하면 일단 양봉으로 만들려는 그런 지지 영역이기 때문에, 61선이고 전저점 부근이죠. 지지 영역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만들려는 힘이 작용하는데 오늘 그런 힘이 나타나지 않았고 음봉으로, 개파락 음봉으로 61선을 깼다. 지난번에는 61선에서 강하게 돌려가는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 각도가 코스닥의 경우 더 가파라졌죠. 4% 급락.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을 보면 2.46, 2.80, 그리고 어제는 2%대 빠지다가 보합권 마감했는데 오늘 4%. 그러니까 하락 각도가 더 가파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매도세는 계속 더 가파라지는데, 매도세는 강해지는데 매수세는 일단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또 북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하락이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 이 강한 하락세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추석 연휴 앞두고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좀 진정세가 나타나는지 보고 추석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단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타하면서 지수 좀 진정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61선 지지가 되면서 그 다음 5일선 안착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61선 이탈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고, 코스피는 지금 전저점 부근인데 내일 전저점 지지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종목 장세는 또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다수 나왔고요. 세 가지의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휴머니젠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KPM테크와 한일진공이 또다시 상한가를 갔고요. 텔콘 RF제약은 26%까지 급등했는데 길게 윗꼬리를 만들고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루미마이크로가 비보전으로 KPM테크와 텔콘 RF제약과 연관이 돼서 과거에도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이니스트 바이오제약 인수 및 합병 추진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KPM테크의 연봉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지금 급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밑에서 사서 수익을 담보로 일정 부분 수익을 토해낼 것을 각오하고 홀딩하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타가 빠르게 가능하신 분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종목 장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방산주가 움직였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방산주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월북 시도 중에 피격 사망 소식이 있었죠. 월북을 시도했는지 그거 확실히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고, 피격으로 사망을 당했고 불태웠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고요.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과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막판에 상한가를 찍고 플러스 25% 마감했는데 시간 외에서 결국 다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박스 돌파가 있었고요. 거래대금 8,190억이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코가 뒤따라서 16%, 한일단조도 뒤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빅텍이 그 북한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졌을 때 6월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하고 3개월 가까이 박스권으로 지루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 빠지고 죽을 종목이면은 저점이 낮아지면서 빠지는데 저점을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안 빠지고 횡보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도치를 계속 만들면서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상한가를 찍다가 25%로 마감을 했는데요. 강력한 매물대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 매물대 저항이 있는데도 어쨌든 장대 양봉을 유지하면서 끝났다라는 거고, 내일 시초가가 많이 뜨면은 당연히 시초가 대비 매물 눌리겠죠. 근데 시초가 많이 뜨지 않으면 내일도 또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 후보 종목이 되겠고요. 이 앞에 산이 있죠. 그래서 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장 시작 전부터 그 뉴스가 노출이 돼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침에 상승 출발했죠. 상승 출발했는데 눌렸고 시초가를 회복하고 아침 고점을 회복하면서 급등 쉬었다가 급등 조정 급등으로 결국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뉴스가 반영이 됐을 때 그때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눌렸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접근해도 단타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모트렉스가 테슬라 CEO 자율주행차 발언 때문에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장중에 25%까지 급등했는데, 어제 흐름이랑 어떻게 보면 모트렉스 참고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제 시가에서 급등 출발해서 눌렸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시가 회복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시가가 지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 조정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 출발했을 때 시초가 부근에서 많이 뜨면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고 매물을 소화하고 시가 돌파, 지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추격 매수하지 않고 얼마든지 단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자율주행차 관련주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모트렉스가 오늘 아침에 4.79% 상승 출발했는데요. 마이너스로 한번 살짝 눌렸다가 5분의 62평을 에서 지지가 나오고 시가 회복하고 시가 지지 나왔죠. 그러면서 다이렉트로 25%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흔들었는데 5분의 52평을 결국 깨지 않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아침에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분할 매수 들어가서 안전하게 3.5% 정도 먹고 나왔어요. 먹고 나오고 분봉 1분봉 3분봉으로 보면 먹고 나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위에서 크게 이렇게 3중 고점 형태를 만들고 이탈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고점이 일봉 분봉상 만들어졌고요. 월봉에 이렇게 저항대 찍었죠. 월봉의 저항 자리에서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모트렉스가 선도주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후발주인데 후발주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결국 19%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7%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를 빠르게 단타 하지 않는 이상 후발주 홀딩해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후발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월봉 보시면 월봉 저항에서 윗꼬리 길게 만들고 음봉으로 일봉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단기 고점을 찍었고 이 매물 소화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항상 주식을 사기 전에 사고 나서도 월봉을 계속 체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물을 부르면서 고점 대비 하락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르비텍이 자회사 오비스 파트너스가 투자한 바이오노트가 SD 바이오센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SD 바이오센서가 항원 진단키트 WHO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바닥권 돌파 상한가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왔고요. 우리 기술은 자회사 CGO와 한국석유공사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 한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프로젝트 공급업체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SCI 평가정보가 토스 피인수 될 수 있다는 분석 전망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르비텍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있었죠. 근데 박스권 상단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장중에 그 매물을 소화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상한가가 됐고요. 48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월봉의 이 장기평, 월봉의 120, 62평 이런 저항이 있는데 그 매물을 받아내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힘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기술은 풍력주 움직일 때 후발주로 한번 움직였다가 내려와서 오늘 다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갔는데 거래가 없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어서 좀 거래량, 거래 대금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요. SCI 평가 정보는 121선 부근에서 어제 이쁜 도찌형 캔들이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고 이 앞에 매물 어떻게 소화하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의 제작사인 크래프톤이 IPO 추진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주 IB투자가 오늘 장중 17% 급등했고요.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 시간 외에서 또 시간 외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넵튠도 크래프톤 지분 보유 사실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넵튠은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오고 61선 부근에서 어제 도치 나오고 오늘 급등했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 월봉의 이 저항 자리에서 지금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형태로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아주 IB투자가 오늘 아주 이쁘게 끝났는데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 번 여기서 부딪히고 결국엔 저점을 높이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했는데 월봉을 보면은 바로 위에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1760원인데 오늘 종가 1755원.
그래서 거기만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인데요. 시간 외에서 그 매물을 받아내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급등 출발해서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크고 불확실성이 큰데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장중 매물 소화를 확인하고 접근하면 또 좋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도 정치 테마주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세우글로벌이 장중 15%, 대신정보통신 장중 9%, 써니전자 장중 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2022년 3월 대선이기 때문에 향후 한 1년간이 대선 테마의 어떤 황금기라고 할 수 있고, 명절 전에 좀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지금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장의 영향을 덜 받는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움직이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대선 가까이 가면서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정치 테마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엔디포스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콤보 키트 글로벌 수출을 위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21% 급등을 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뉴스를 계속 비슷한 뉴스를 울고 먹는 건데,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1%까지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런 모습이 있었죠. 유나이티드 제약이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다가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고 장중에 아랫꼬리를 만들고 투매가 나오고 나서 장중 20% 저점 대비 30%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 엔디포스가 전저점을 깨고 직전 저점을 깨고 21선도 장중에 살짝 깼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21%, 그러니까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한 40% 가까운 저점 기준으로 계산하면 35%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일양약품이나 최근에 급락했다가 시장과 함께 급락을 했다가 급등하는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데 최근 시장과 함께 급락 나온 종목들 중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이 나온다, 그런 사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엔디포스가 아주 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 횡보, 하락하고 여기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횡보하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못 잡고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단타가 나오는 흐름이죠. 평소에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 엔디포스는 지난 15일에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하락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강하게 저점 기준으로 35% 강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똑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 아랫꼬리 만들고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 똑같죠. 이럴 때일수록 종목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최근 시장 급락하는데 잘 대응하셔서 손실 최소화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